네, 이슈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다웅 뉴스입니다. 아웅다웅 뉴스에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데 활주로 주변에 왜 이런 구조물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로컬라이저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착륙 유도 장치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다가설 때 일종의 전파를 쏴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좀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이런 로컬라이저는 일반적으로는 활주로 주변 바닥에 설치가 되는데 이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경우는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흙으로 덮어서 둔덕을 만들어 뒀는데요. 결국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 전문가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활주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러한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라면서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건가일 텐데 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남측의 지면이 낮기 때문에 이 활주로와 평평하게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높이를 맞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이 드는 게 왜 꼭 단단한 콘크리트였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지형에 따라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다면 부러지기 쉬운 철골 등을 사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착륙을 시도했던 01번 활주로 방향은 현재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라이저 그리고 구조물이 임시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활주로 방향을 바꾼 점이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로컬라이저 설치 위치, 그러니까 활주로부터 몇 미터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여러 규정을 들어서 또 일부에서는 맞다, 일부에서는 규정에 어긋난다 분석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조사나 그리고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 연방교통위원장은 EMAS, 이마스로 불리는데 EMAS가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게 뭐죠? 예,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항공기가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오버런이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행기 속도를 급격하게 낮춰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의 규정을 보면 상업용 공항의 경우 활주로 양쪽 끝으로부터 길이 300m 이상의 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대안으로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종의 경량 소재 블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면을 의미하는데 항공기가 이 이마스에 진입하게 되면 항공기 무게로 인해서 그 블록들이 좀 부서지게 되면서 바퀴 혹은 동체를 잡아 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쭉 주저앉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치 늪에 빠진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효과를 낸 사고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찰스턴 예거공항에서 보잉 737-700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이 이마스 덕분에 안전하게 정지한 적이 있었고 3년 뒤인 2013년 7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역시나 737-700 항공기가 착륙 중에 활주로를 이탈했지만 이 이마스를 통해서 큰 피해 없이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항에는 아직까지 이 이마스 시스템이 적용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많은 국민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이 있죠. 네, 오프닝 때도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큰 인기를 얻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연했던 한 셰프가 김밥 200주를 준비해서 유족들이 모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들과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 다 안다라면서 함께 방송을 했던 PD도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무안공항 2층 4번 게이트 인근 카페에는 안내문이 하나 붙었는데요. 봉사자와 유족께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결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집회 소식 전하면서도 이 선결제 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익명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안 출신의 한 연예인은 피해 지원을 위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부 금액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고요. 이 밖에도 여러 연예인들이 충남이나 순천 같은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과 행사를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또 참사와 관련한 가짜 뉴스와 악플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가 각종 음모론 그리고 억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체가 비상 동체 착륙을 하는 모습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를 향해서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유.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억측이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촬영물을 제보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라고 묻기까지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촬영을 한 건 기체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공항 인근에서 음식점을 오랜 시간 운영해 왔는데요. 7년 동안 보았던 것과는 달리 활주로의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가 진입하고 있었고 유독 낮게 날고 있다는 점에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사고 이후 아무래도 직접 상황을 목격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제보자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사고 장면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주장들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고기를 몰았던 기장이 여성 아니냐면서 공간 인지 능력과 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여성 혐오적 발언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측에 따르면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이고요. 설령 성별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적인 주장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 올해는 해맞이 행사도 일제히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2025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원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당초에 예정이 됐던 송년 콘서트, 드론 라이트 쇼, 불꽃 쇼 같은 행사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 일정들이 취소된다고 밝혔고요. 네. 다만 외부 주차장은 개방하고 셔틀버스는 운영된다고 알렸습니다. 네. 해맞이 객이 있을 테니까요.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간절곶 일대의 교통 관리는 하겠다 이렇게 네. 방침을 밝혔고요. 네. 그런가 하면 놀이공원에서도 매해 좀 진행되는 행사가 있는데 네.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권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고요. 네. 더불어서 국가 애도 기간이 이어지는 내년 1월 4일까지 이 놀이공원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 같은 행사들 그리고 불꽃놀이, 길거리 공연 이런 것들은 모두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웅당 퀴즈 대신에 문자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2024년을 마감하는 그렇죠. 오늘 네.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나의 톱 뉴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손녀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인생 2막 열었어요. 신년 목표였던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부터 테니스 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네, 올해 금연 시작했는데요. 1년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등등이요. 등등. 네네. 2024년 여러분의 탑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사연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로 전부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웅 아나운서의
올해 톱뉴스는 톱뉴스. 무엇인가요? 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 쭉 돌아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정리할 겨를이 없어서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 순간에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저의 톱뉴스는 올해 10kg 정도가 찐 어머, 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전에 말랐어요? 그럼 너무 말랐을 것 같아. 지금 너무나 보기 전에는 좋은 보기 좀 좋은데? 정상 체중이었는데 아. 지금 이제 과체중이 됐고요. 아이고. 저런. 올해 네. 1월부터 딱 운동을 정말 한 번도 못했어요. 어머나. 그렇구나. 그래서 새해 목표는 네. 정말 운동 다시 하고 네.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알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탑뉴스를 갖고 계실까요? 올해 나의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어떤 거라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나의 톱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샵 0945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그래요. 뵙겠습니다. 새해 복 봐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